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과목이 운송 서비스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송 서비스는요, 여러분이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의 개념 자체도 아마 생소할 걸로 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전문 직업 운전자로서,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고객하고에 접하면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불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과목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답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고 없고, 말하자면 자격증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우리가 평소에 서비스만 받아봤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쪽의 입장에서요,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생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개념만 아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하는 거란 말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서비스가 좋았다, 안 좋았다, 불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로지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그랬어요. 요인이 아닌 것,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말로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구자죠. 전달한다는 전자. 그래서 서로 말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이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환경적인 요인. 오늘 집에서 기분 나쁘게 나왔어. 일까지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적인 성격, 무뚝뚝한 성격이다, 말이 없는 성격이다, 뭐 인상이 안 좋은 성격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고객이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현재의 경험에 의한 문제, 지금 당시의 경험에 의한 것은 고객이 결정하는 어떤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는 것의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기에서는 일단 답이 될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느냐, 또 말을 하느냐, 공손하게 하느냐, 공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전에 의한, 말로 의한 것, 그 다음에 성격이나 환경, 그 다음에 제공자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그러나 현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현재 경험, 사망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고객이라고 하는 만족의를 갖고 있어. 고객은 다 만족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상품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만족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하는 사람의 어떤 그 서비스 개념 자체도 그 만족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고객입니다. 고객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게, 여러분께서 그 어떤 그 상품을 그 선택을 하고 상품을 전달받는 데까지의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지사지, 말하자면 상대 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서, 고객의 기대치가 충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치 이상이 되면 만족해, 기분 좋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만스럽다, 서비스가 엉망이야,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 충족이라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보면 만족이고, 기대 이하,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대란 말이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고객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과목을 여러분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고객의 만족이란 자체는 기대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불만족이라는 것은 역시 기대치 이하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여러분이 표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게 되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만족을 어떻게 시켜줘야 될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나한테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의 만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인사부터 중요하죠. 처음 대면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이잖아요. 인사를 생략하면 안 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인사하는 게 있어요. 목례라고 그러죠. 가볍게 머리만 살짝 숙이는 것. 이때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하철에서 또 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고객도 마찬가지 만났을 때 가볍게 봤을 때는 가벼운 인사. 그 대신 이제 보통 인사는 조금 더 숙여주는 것이죠. 30도 인사.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40도 인사예요. 근데 배꼽 인사, 90도 인사까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90도의 인사, 배꼽 인사라고 그러죠.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복도에서 사람을 만난다, 동료를 만난다, 가볍게 인사는 15도, 보통 인사는 30도, 숙이는 정도가 30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45도. 이 45도는 그 사과를 할 때, 미안함을 표출할 때도 45도로 이렇게 숙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배꼽 인사는 우리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거리는 가깝게 붙어서 인사할수록 접근성이 많다고 그래서 그만큼 더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건 보통 2m 정도 내외에서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고, 멀리서 인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한다는 것은 조금 가까이 가서 2m 앞에서 이렇게 15도, 30도, 45도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두십시오. 자, 가벼운 인사 얼마? 15도. 그 다음에 보통 인사 30도. 그 다음에 정중한 인사, 사과의 인사 45도. 거리는 2m 정도가 바람직한 인사의 기본이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더 각도에 대한 개념에서 보겠죠. 자, 15도 정도 가벼운 인사. 뭐 자주 보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동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게 15도.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인사죠. 30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할 때 30도 인사 정도.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것들이 45도 정도의 기본적인 것이 인사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느냐 하지만 아주 이게 습관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되지 않으면요, 여기에 따른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는 거죠.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 보자마자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는 측면이고 서비스를 하는 측면이니까 가볍게 불만족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 꼭 나옵니다. 알아두십시오. 고객 만족 행동 예절에서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인사는 서비스의 중요한 기법, 맞는 얘기죠. 인사는 평범하고 쉬운 행위로 습관화되지 않아도 실천에 옮기기 쉽다? 아닙니다. 인사라고 하는 건 평범하고 쉬운 행동이지만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로서는 뭐 인사를 생략했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예의가 없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항이 여기에서는 좀 올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이라는 개념이겠죠. 인사는 애사심, 존경심, 우애, 자신의 교양과 인격의 표현이죠. 아주 모든 것을, 인사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회사를 사랑한다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마음, 그 다음에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우애, 그 다음에 내 어떤 인격, 교양, 이런 것이 표출되는 것이 인사란 말이죠.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걸음이에요. 인사함으로 해서 처음 대면하면서 인사하면서 만나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객 만족 행동 예절에서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인사는 평범하고 쉬운 행위이지만 습관화되지 않아도 된다. 습관화돼야 된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또 인사에 대한 걸 풀어보도록 하죠. 인사의 중요성과 인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인사는 애사심, 존경심, 우애, 자신의 교양과 인격의 표현이다. 옳은 말이죠. 인사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자 서비스 정신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사망, 인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법이며 고객과 만나는 첫걸음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고객에 대한 정중한 인사는 머리와 상체를 어느 정도 45도죠.
목례, 15도는 목례인데 이건 그냥 가벼운 아주 인사의 개념이고, 정중한 인사는 어떻게 한다? 허리 각도를 45도 숙이는 것이 바로 그 정중한 인사에 들어가요. 따라서 여기에서 적절치 않는 것 1, 2, 3 사항은요, 1, 2, 3까지는 여러분께서 꼭 암기해 두시고, 사항도 어떻게 45도로 고쳐서 암기해 두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인사에 대한 문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풀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어떤 걸까요? 사항. 고객에 대한 정중한 인사는 몇 도? 45도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인사 방법으로 머리와 상체 인사 각도, 정중한 인사 다시 한 번 또 나왔어요. 몇 도라고 그랬죠? 45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를 만나든가 또는 선배를 만난다든가 동료를 만난다든가 또는 후배를 만난다든가 가벼운 인사를 하고 삽니다. 근데 인사라고는 자체가 어떤 그 기준이 있다, 기준이. 그 기준을 굳이 표기한다고 한다면 15도, 30도, 45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못 느끼고 인사하면서 편하게 생활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학술적인 측면에서 문제화되고 이론화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인사는 15도도 있다. 30도도 있다. 상체를 숙이는 게요. 그다음에 45도도 있다. 근데 15도는 가벼운 인사, 뭐 30도는 그 정중한 인사라는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45도가 되겠죠. 정중한 인사는요. 그래서 15도, 30도, 45도, 인사각도 90도, 90도 배꼽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로 엄청나게 어떤 그 잘못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내지는 아주 어떤 스승님을 만나서 정말로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배꼽 인사라고는 90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어떤 그 화물운송 종사자로서의 어떤 인사의 내용은 각도를 15도, 30도, 45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거리는 한 2m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또 나오는군요. 올바른 인사 방법 중 인사는 상대방의 거리는 얼마? 2m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른 문제 보도록 하죠. 올바른 인사법과 거리가 먼 것. 올바르게 인사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머리와 상체를 직선으로 해서 상대방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천천히 숙인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거나 앉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가급적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인사한다. 인사하는 지점에서 상대방의 거리는 2m 내외가 적당하다. 자, 어떤 걸까요? 다 뭐 좀 묘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하나 틀린 것을 찾아내긴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머리와 상체를 직선으로 해서 상대방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천천히 숙인다. 15도든 30도든 간에 천천히 숙이면서 상대방의 발끝이 시선을요 그쪽에 주신다고 한다면 정중한 인사가 되겠죠.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앉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손을 딱 집어넣고 인사한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또 앉아서 한다는 것도 예의가 없어 보이고 말이죠. 자, 가급적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인사한다.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면서 인사하는 게 예의죠. 인사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따라서 사망이 여기에서는 적당치 않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인사하는 지점에서 상대방의 거리는 얼마? 2m 정도가 내외가 바람직하다. 그랬으니 여기서는 답을 여러분께서는 사망, 가급적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한다 해야 되는데 눈을 보지 않고 인사한다. 이게 틀린 거가 되겠죠? 정확하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수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사하고는 되게 손을 내밀잖아요. 악수. 뭐 코로나 때는 뭐 이렇게 주먹질을 해가지고 주먹끼리 닿는 악수 같은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인 악수는 세계적인 어떤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악수를 하잖아요. 그 악수 어떻게 한다?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는다. 바짝 잡는 거라든가 손을 쭉 내밀면서 이렇게 멀리서 손을 내밀 이것도 예의가 아니겠죠.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 손을 잡는다. 반드시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의 악수는 거의 안 하죠.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손이 더러울 때는 뭐예요? 아이고 제가 지금 작업하다 왔는데 양해하십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게 예의겠죠. 허리는 자연스럽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숙이면서 악수하는 게 바람직하고 딱 한다는 건 좀 거만하다 그럴까요? 예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계속 손을 잡은 채로 말하지 않는다. 악수하시고 바로 놓으면서 얘기하지. 계속 잡고 있으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다 하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 될 내용은 말로 하면 된다. 왼손은 바지 옆선, 오른손 팔꿈치를 받친다. 왼손은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의다. 근데 여기까지야 뭐 예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악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학술적인 내용에서 풀어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악수 한번 보세요. 서로 상당히 예의 바른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러 가죠. 올바른 악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는다? 바람직하지요. 손은 반드시 왼손을 내민다? 아니죠. 오른손으로 악수하시라고 그랬죠. 손이 들어올 때 양해를 구한다? 고개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악수의 기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다? 손은 반드시 오른손 내미십시오. 왼손 틀린다. 어쩌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거 뭐야? 하고 혼동하시고 헷갈리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를 계속 쪼아매다 보니까 답을 못 맞추고 시간이 지나가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예요. 바람직한 시선.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 바람직한 시선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 시선이 틀린 거죠. 잘못 바라보고 있다. 어떤 것이다.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주 부드럽고 좋지요. 산만해 보이지 않도록 한 곳만 응시한다. 한쪽만 계속 응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줘요. 따라서 약간의 좀 움직이면서 몸은 움직인다도 상대방을 쳐다보고 이 얘기한다는 게 중요하고 악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눈동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렇죠. 곁눈질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얀 그 눈에 검정 눈동자 항상 가운데 두고 얘기하지 사선 말하자면 곁눈질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산만해 보이도록 한 곳에만 계속 응시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예의가 아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직한 우리가 삶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그 예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쫙 읽어보시게 되면 틀린 거 맞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산만해 보이지 않도록 자기는 산만하지 않도록 한 곳에만 주시한다 그러지만 상대방은 불쾌하게 느낀단 말이죠. 여기에서 바람직한 시선이 아닌 것은 산만해 보이지 않도록 한 곳만 응시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설명 들으시면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몰라서 정답을 못 찾아내는 경우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로서의 직업운전자, 화물운송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표정 관리도 중요해요. 퍼스트 인프레이션이라고 하지요. 표정. 첫인상이 좋아. 이건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잖아요. 표정 관리, 밝은 표정과 미소는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항상 웃으시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자신을 위한,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시선은 어떻게 한다? 자연스러운 시선. 눈동자의 검정은 항상 가운데 두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만남에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싫어하는 시선은 어떤 것인가 한번 봐요. 고객이 또 싫어하는 시선이 있단 말이죠. 어떡할까요? 위로 치켜뜨면서 착 째려본다고 그럴까요? 시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아래로 쓱 훑어보면서 하는 것도 뭐예요? 상당히 건방지게 보이는 것이죠. 무시하는 개념에 드니까 안 좋아할 거고. 곁눈질하는 거.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행동에서는 삿대질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건 똑같이 곁눈질 좋아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고객이 한 곳만 응시하는 눈도 역시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의 상식이라는 개념, 일반적인 그 생활의 예의, 일반적인 생활의 도덕, 일반적인 생활의 매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내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가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도 생각하시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고객에 대하여 직업 운전자의 표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것.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이요, 맞는 것보다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서 틀린 것, 맞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내라 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밝은 표정은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맞지요. 인상 착 쓰고 찌푸리고 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건 아주 기본 아니겠어요? 밝은 표정은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인상이 참 좋아. 얼마나 좋아요. 밝은 표정과 미소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내가 상대방을 밝은 표정으로 만나고 미소를 지어서 만나는 건 뭐예요? 회사를 위해서 그럴까요? 어쩌면 회사를 위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틀린 거라고 한다면 바로 답을 2번에다 체크하시고 3번 보도록 하죠. 첫 인상이 좋아야 그 이후의 대면이 호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번 인상 참 좋았어요. 또 찾고 싶어. 또 의뢰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퍼스트 인프레이션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죠. 첫인상. 다음, 표정은 첫인상을 크게 좌우하며 대면 직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첫인상은 뭐예요? 만나고 난 뒤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첫인상이 좋았다 안 좋았다고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항도 맞는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적절치 않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항에다가 여러분이 표기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장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고객을 응대하는 시선으로 옳다고 볼 수 없는 거. 고객을 응대하면서 눈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역시 뭐예요? 틀린 것,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거죠. 가급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음식을 어떤 그 식당에서 주문할 때 있잖아요. 딱 앉아서 주문하는데 주문을 받는 그 지배인이나 그 종사자가 키가 엄청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어떻게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면 이상하게 고객은 뭐야? 음식을 주문할 때 위로 올려다보면서 주문해야 되는, 그러면 내려다보고 참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언밸런스 개념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종사자가 허리를 상당히 굽힌다든가 무릎을 싹 굽혀가지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주문을 받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그분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 키가 커가지고 등치가 엄청 크고 어떤 고객에게 위협을 주고 고객에게 어떤 내려 쳐다보는 그러한 분위기를 준다고 한다면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면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떤 종사자로서의 채용하지 않는 그런 여건도 구성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말이 좀 다른 쪽으로 갔지요. 가급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다. 중요한 거지요. 눈동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중요한 거지요. 고객을 곁눈질로 본다. 이건 곁눈질 본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데 고객을 더군다나 곁눈질로 본다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비록 이쪽하고 얘기하다가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때는 뭐예요? 몸을 살짝 틀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들어야지, 이쪽에 얘기 듣는다고 곁눈질을 싹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따라서 곁눈질을 한다는 건 틀린 이해가 되겠어요.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본다. 눈을 막 찌푸리면서 눈에다 힘을 주고 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보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 고객 서비스의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되면 한없이 많은 게 서비스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 어떤 예의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투도 마찬가지고 또 행동에 따른 몸의 움직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면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저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고 한다면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겉에만 알고 있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예의적인 선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자동차 관리법, 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은 운전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도로에서 교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다 하더라도 풀 수 있고 조금만 시간만 가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것이 문제화 됐었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제 그동안의 경험치로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서비스의 문제는요, 편한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골치 아프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이다라고 하시고요. 쭉 그냥 훑어보시고 한 2번 정도 영상 보시게 되면 서비스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뭐 몰라도 틀려도 좋다라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기준 60%는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고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 바라면서 운송 서비스 2편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편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